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지난 강의에는 1강하고 2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MACD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강에서는 시장에 응집된 힘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서 그 응집된 힘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시장이 앞으로 뻗어나갈 방향을 미리 점쳐놓고 응집된 곳에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패턴 1이라는 패턴 매매 기법의 기간 조정 국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HTS 차트를 보여드렸고 그 중에 몇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차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의미에서 11월 30일 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패턴 1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HTS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HTS 차트를 보면은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LG화학 차트죠. LG화학 차트를 1강을 녹화할 당시는 이제 11월 30일 바로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국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 3강과 4강을 강의하는 국면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현재 가격이 9시 지금 17분인데 9시 30분인데 지금은 지난주보다 가격이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니까 기존 추세가 확장이 돼서 다시 상승하는 국면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패턴 1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가격은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현재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은 가격이 여기 올라와 있죠. 약 한 7% 정도 가격이 뜬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예제를 보여드렸던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보면 SK이노베이션 차트 또한 지난주 11월 30일 날 이 가격대였는데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날 가격은 어제 17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약 한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패턴 1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패턴 2가 어떻게 전개가 됐고 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하는 의미에서 시장이 응집이 될 때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을 겪는 그런 휴식 기간을 가질 때 차트가 어떤 모양이 되고 그 차트가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이 3강과 4강을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면만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성공 사례가 2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실패 사례를 더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이나 남들이 쓴 책을 보면 무엇밖에 없다? 성공 사례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만 책을 쓰면 여러분들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성공 사례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 사례를 꼭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실패 사례에서 살아남는 법, 시장에서 현금을 챙기고 살아남는 법을 꼭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오시면 3강의 제목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입니다. 자, 3강 제목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의미를 추세의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세의 중간에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야 되는데 패턴 1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평선이 수렴하는 기간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제목은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추세 국면이 확장되어 나갈 때 거기서 이제 추세에 순응하면서 추세에 끼어드는 그런 말을 이제 단지 비유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거를 새겨 들으시면 그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증권사관학교 10개명 지난 강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1번서부터 10번을 매번 저희 증권사관학교에서는 이제 복창을 하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갈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산행을 할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절체조를 할 때 또 이 의미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패턴 매매 기법에서 이제 3번 패턴 3이 무엇이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에는 시장이 추세가 생겼을 때 조정 국면에 돌입을 하면 첫 번째가 시장이 휴식을 갖는 겁니다. 시장이 휴식을 갖고 있는 중간에 시장이 휴식하고 있는 중간에 그 휴식의 그 타입에 따라서 시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은 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을 때 그 추세에 끼어들어가서 기존 추세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가격 조정의 끄트머리에 추세에 편승하고 또 가격 조정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얕은 가격 조정이 있고 또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깊은 가격 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조정은 시간의 휴식기인 시간 조정은 지난 강의 때 제가 2강 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로 이 얕은 가격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가면 추세 패턴 매매 기법의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에 절대적으로 순응해서 추세 생성된 종목만 다루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균 거래량 30만 주 이상의 10,000원짜리 이상 되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상향된 종목들을 골라서 그 우상향된 종목들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서 우리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제 추세 순응 공식을 보면 이 추세 순응 공식을 보면 자, 기존 추세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일단 내려봅니다. 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또는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다. 보합 국면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락 추세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상승 추세의 국면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나 보합 국면이다 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그 종목을 버리시고 상승 추세의 국면을 고르시는데 상승 추세의 국면이 온 다음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이렇게 조정 국면, 시장이 쉬어가는 휴식 기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 휴식 기간이 도래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첫 번째 지난 2강 때 한 패턴 1 기간 조정, 패턴 2 깊은 가격 조정, 패턴 3 그 다음에 오늘 3강에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해드릴 얕은 가격 조정인데요. 이 가격 조정이 끝나면 다시 기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시장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응용을 해서 시장에서도 기존 추세의 정의를 내가 상승 추세로 내렸다라고 하면 그 조정이 끝나는 국면에서 다시 기존 추세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해서 그 앞으로 상승 국면을 향유를 하자라는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는 필히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데 시장도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만 가장 자연에 가까운 한 종류의 유기차라고 보신다면 그런 관성의 법칙이 어느 정도는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 패턴 매매 기법의 논리를 그렇게 실었습니다.